지금 이제 주로 그 야당의 비례정당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있던 건물에 자리 잡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정치개혁연합이 있었고 그 더불어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이 배제가 되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이 선택이 되면서 더불어 시민당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배제된 정치개혁연합의 집행위원장이었던 하승수 변호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 그리고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서 논의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양정철 원장이 등장해서 내가 협상 정권을 위임받았다 나오고 이야기하자 하고 깨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하승수 변호사가 직접 말한 다 그 인용해요. 공개적 네.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네. 거예요.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해명 내지 반박이 나왔냐면 첫째 지금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협상권을 양정철 원장하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넘겼고 하루에 2차례씩 보고까지 이루어졌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설명이 맞다면 제가 볼 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네. 그러냐면 협상 창구를 누구로 할지는 그건 그 당의 권한 사항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정치개혁 연합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할 것이냐도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건 민주당의 선택 사항이에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정치개혁 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어떤 정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개혁 연합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은 녹색당이나 미래당 같이 네. 이미 만들어져서 정당 활동을 해왔던 정당인데 네. 시민을 위하여고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은 거의 대부분이 급조된 네. 정당이거나 아니면 페이퍼 정당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이렇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민주당이 어느 당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느냐는 답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어떤 답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설득력 있는 선택은 아니다. 그래요. 이 점은 분명히 예. 지적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 어떤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개혁 연합 세력을 배제시키고 결국은 친문 세력과 조국 수호 세력을 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 그 진보 원로 세력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고 여겨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예.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 세력하고 친문 세력을 통해서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본심이 들킨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예. 예. 잠깐 하나만 그게 제가 본질이죠, 그 뭐. 그래요.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그 주체 자체가 어떤 정치 세력이고 공천을 받아서 정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은 쉽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입자인데 그래서 어떤 집을 살지를 중개해준 어떤 그 중개 단체가 바로 정치개혁연합의 시민을 위하여고. 네. 그래서 중개 대상으로 잡아주려고 했던 게 정치개혁연합은 녹색당이나 미래당이었던데 시민을 위하여는 그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정당을 소개해준. 그렇다면 중개를 어디가 더 잘했느냐? 저는 이걸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가 친문이든 뭐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그러면 금배지 달고 정치 활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파트너는 가자 환경당이나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최종적인 파트너는 여기기 때문에 그 정당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김영우 의원은 이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를 오래 준비해왔던 기존 정당인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아닌 새로운 어떤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겪었던 문제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잘 고분고분 들을 수 있는 급조된 정당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연합은 거기에는 굉장히 진보 원로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나 친문 세력 주로 여기서 급조한 갑자기 만든 우리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가자평화당 또 기본소득당 이런 당들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보시면 다시 근데 한 제가 볼 번만, 때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을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정당 활동을 했던 아니면 짧은 시간에 정당을 만들어 활동을 했던 정당의 어떤 정강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될 부분 평가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좀 본다는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당에 대해서 정책이든 철학이든 그 이념이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만든 정당을 갖다 놓고 유권자들한테 찍으시오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말했었던 저는 플랫폼이란 말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쉬운 용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연합, 그래서 소위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로 주축이 돼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줄여서 정계련에서는 민주당의 결별을 선언하면서요. 소수 정당과 연합해서 전략 투표를 검토한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라는 건 이미 언급했었던 뭐 녹색당, 네. 미래당 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어떤 정치개혁 연합은 87년 체제로 따진다면 그때 이미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큰 주축이 됐던 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이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분열하는 게 아니라는 진단도 있네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치개혁 연합을 이끌어왔던 예를 들어서 함세웅 신부님이라든지 한한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연합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선거법 체제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이 만들어지고 의회 지형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그 선거에 임하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 하나를 만드는 차원에서만 어떤 헌신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모색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의도적 과잉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부동산 어떤 중개 사무소라고는 약간은 뭔가 핀트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비유를 댔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 성립이 되면 그 중개사는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